네, 안녕하세요. 요새 제가 유튜브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컨텐츠를 만들기가 어렵더라. 요거는 그래도 전문적인 작가님도 필요하실 것 같고 한데 제가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작가님 모실 역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찾기에 되게 고심을 하면서 다양한 유튜브들을 봤어요. 네, 보다 보니까 요새 재밌게 보게 되는 게 EBS에서 취미는 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데프콘 씨하고 그리고 다른 천문학자, 생물학자, 화학자,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다른 각 분야별로 저명한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같이 말씀을 듣고 토의를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주도 과학이거든요. 다만 내가 이거를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언젠가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수가 약하고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취미는 과학이라는 거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사주적으로 얻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론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찾았고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취미는 과학에서 제8화 유사과학 어디까지 과학인가, 이거는 안 본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처음부터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취미는 과학 프로그램 잘 되는지 궁금해서 사주 보러 왔거든요. 혹시 박사님 유사과학이라니까 왠지 이거 사주와도 관련이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대뜸 시작하자마자 사주를 보네요. 좀 알 수 있을까요? 박사님들 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안 보려고 하는 게 저의 신념이라서. 그러면은 이게 세 분 궁합은 어때요? 데프콘님이랑 다 각자인데 이렇게는 이제 가족 같은 분의 그런 궁합. 느낌이 있는 거죠. 가족의 느낌. 가족 같은 형제 같은 느낌. 말이 이상한데 병신합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부부의 합처럼 이렇게 그게 있어요. 여기 강성주 박사님은 셋 중에서 제일 듬직하죠. 어디 흠잡을 때 따로 없네요. 관상도 보시네. 사주도 네, 보시네. 이마 빼고 대단하신 제일 분이신 것 과학자분은 이분 장홍재 교수님일 것 같아요. 성질상. 네, 데프콘님이 운이 셋 중에서 제일 좋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회자 진짜 잘 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쫙 올라가는 운이에요. 이렇게 곱상하게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이. 저 사주 안 보신다는 이대현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전문가들도 일부 이런 분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관상을 네네 갖고 있어요. 프로그램 정말 괜찮은 건지 이 네 분. 막 대박 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는 거죠. 대박은 아니에요? 근데 자, 사주는 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놓고 데프콘 하고 이대한 교수님, 항성이라는 분 유튜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셨더라? 죄송해라. 모르겠어. 5, 6, 7년을 여름으로 보는 거예요. 완연한 여름은 26년이지. 초여름, 여름, 이렇게 늦여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점점, 그러니까 6%가 길게 가면 갈수록 26년 정도의 완전 대박을 칠 수 있죠. 자, 어쨌든 네 분이 모였는데 26년에 완전 대박을 친다.
26년에 완전 대박을 친다. 4명의 운이 그렇다? 아니지. 이 중에 메인인 사람의 운에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죠. 편승하시는 것이고. 그럼 메인이 누구야? 넷 중에 메인이 누군지를 살피면 알 수 있겠네. 그죠? 저는 데프콘님이 넷 중에는 메인입니다. 진행자, 사회자, 이거를 대표할 수 있는. 다른 분들은 대체가 돼요. 그죠? 근데 데프콘님은 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데프콘님의 운에 프로그램이 따라가는 겁니다. 또 이어서 보면 26년까지는 쭉 잘 간대요. 더 가야지. 또 궁금한 게, 제가 사실 제가 이제 뭐 크리스찬이고 하지만 그냥 재미로 신년 운세를 매년 봐요. 설레이는 약간 재미로 그냥 재미로 순수하게 맹신하지 않습니다. 재미로 보러 왔다가 내년에 쏙 빠져드는 게 사실이지. 대운이 들어온다는 거야. 결혼이네 결혼. 내년에 대운이 되는 그런 얘기 들으면 내년에 기분은 대운이 좋죠.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년에 대운이 과학적으로 봐야 되는 다 건지 들어와요. 대운은 아닌지 여기에 대운이 대해서 안 이제 들어오는 많은 사람이 분들이 있어. 왔어. 좀 사주는 궁금하실 과학일까?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과학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사주를 안 봐봤어요. 진짜 봐야 돼요. 잘하셨죠. 좀 한 봐요. 번도 안 보신 근데 게 이게 제일 잘한 기본적인 가설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설이 말이야. 내가 태어난 날짜, 시간이 시간. 내 인생에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영향을 준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그때 같이 이쪽이 태어난 연맹이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야. 근데 그렇죠. 그 사람들 저런 얘기 많이 하죠. 모아놓고 운명을 보면 똑같은 그 사람들이 사주인데 같냐는 거지. 살아온 길도. 삶이 아니 같냐? 충분히 이쪽 의견도 일리는 있어요. 다르냐? 철학 쪽에서는 사주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제가 철학을 대변할 수는 없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과학을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서양과학, 서양에서 유래해서 사실 우리가 외래과학이 서양과학.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주류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정의하면 그 정의에 따를 때 사주는 거기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서양과학에는 안 우리는 맞지. 안 맞는 게 믿고 있는 게 맞죠? 원자, 분자, 어. 뭐 걔네들이 전자기력, 뭐 그렇죠. 중력이력 그렇죠. 원자, 이런 게 분자, 기본이라고 생각해. 전자기력, 존재론이 중력, 그렇잖아요. 이거 우주론이 사주로 그렇게 돼 풀 수 있다고요.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아까 말씀하신 건 나는 풀 수 사주가 있다고 봐요. 참이려면 내가 못 오픈 푸는 마인드 거지. 돼가지고 사주는 사주가 그런 참이라고 거예요. 치면 내가 못 도대체 푸는 거야. 인간이 태어난 월, 시, 모르는 년, 내가 모르는 시각이 거지. 사람 운명을 어떤 방식으로 이게 틀린 건 아니야. 결정할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전자기력인가? 중력인가? 뭐 도저히 이게 시나리오,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은 사주가 참이 아니다,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도 없어요. 근데 방법론적으로 주류과학하고 너무 안 맞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사주가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를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대로 파악하기가 안 굉장히 맞는 어려워요. 거를 지금 우리가 맞출 가지고 수만 있는 세계관을 있으면 입각해 볼 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어떻게 의미에서 되겠어? 이제 사주가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너무 거죠. 염세적이 되지 않겠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야, 그 그렇다고 운명이 해서 정해져 있으면 내가 이거를 또 그대로 너무 비난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럼 돈 벌 사람이면 저는 나는 사주가 과학은 아니라고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돈 해요. 버는 거 왜 아니야?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뭔가 하게 얘기를 됐구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별자리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거 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내가 태어난 년, 월, 일, 시에 따라 내 운명이 바뀌느냐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내 운명이 거기에 적응돼서 거기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사람이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할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사주 알잖아요? 여기에는 내 모습뿐만 아니라 내 행동 양식도 나오고 내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살아가는 환경의 변화나 주변의 변화, 내 심정의 변화 등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주는 돈을 많이 벌 사람은 어때요? 돈을 많이 버는 행동을 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갖고 아우 돈 떨어지겠지 하고 누워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사주에는 이렇게 사람의 모든 모습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주변 환경들의 변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 도움을 안 주는 것들, 또 내 도움을 내가 바르게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 것만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사주 공부 왜 해요? 도움 안 되는 거 멀리하고 도움되는 거 가까이 하려고, 내 주변 사람들 그렇게 해서 바르게 좋게 살 수 있게 해주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사주는 과학일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사주의 오류라고 그래요. 그러면 같은 날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삶을 사느냐? 아니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삶을 삽니다. 다만 사는 지역과 시간과 장소가, 내가 사는 공간과 시간이 다른 것뿐이지, 사주는, 동양 철학은 하나로 딱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서양 철학에서는 숫자 1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1입니다. 자, 서양 과학에서 얘기하는 건 이 숫자, 숫자로 모든 게 수식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 1이라고 하면 1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서양 철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1은 하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두머리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쵸? 먼저 나온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과 1이 있으면 둘 중에 또 먼저 나온 사람이 나타나니, 1과 1이 있으면 그 중엔 아니지. 1과 1이 합해져서 1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동양 철학이고 동양의 과학입니다. 자, 서양 과학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 범주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이 기호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의미들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호 하나는 하나의 의미만, 하나가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나가는 의미를 가진 기호가 뒤로 백하는 뜻을 갖지는 않는단 말이야. 상반된 뜻을 보여주진 않아요. 나가는 의미 안에서 이게 확장이 돼서 나가는 거지. 그게 사주의 기호고 사주 공부예요. 이 얘기 너무 지루한데. 자, 일단 오늘은 여기 이 정도까지 한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답습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